안녕하세요. 운호가구의 고은혜 실장입니다. 오늘 아주 설레는 현장에 왔습니다. 화성에 위치한 그랜힐즈 56 타운하우스인데요. 더존 하우징에서 설계와 시공을 하였고 운호에서 전체 가구의 디자인과 설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주택의 느낌을 보려면요. 메인이 되는 키친부터 봐야 돼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제가 서 있는 곳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는 이 건물의 2층에 위치한 메인 주방입니다. 보통 메인 주방을 보면요, 건축주님의 취향이나 어떤 스타일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현장의 느낌을 쫙 보시면 되게 따뜻하면서 개방감 있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층고가 3천이나 되거든요. 보통의 주택들은 2,700선에서 마감을 하지만 오늘의 현장은 전체 건물 1층부터 지하 1층까지가 모두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되게 트여 보이고 좀 이국적인 느낌을 연출을 합니다. 메인 주방의 키 큰 장부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창문 끝에서부터 하나씩 열어볼 건데요. 우선 키 큰 장의 전체 도어는 벨기에산 건식 무늬목이에요. 그래서 만져보면 나무의 까실까실한 내추럴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맨 끝에 있는 키 큰 장은 각종 수납을 할 수가 있는 양계 도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엄청나게 큰 수납이 나오죠. 상부에는 조명도 들어가 있어서요. 안에 있는 물건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주님께 제가 제안을 드릴 때에도 맨 위쪽은 유리를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설계할 때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눈보다 좀 높은 곳에 있는 수납이 있을 때는 안쪽에 있는 물건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냉장고랑 깊이를 맞추기 때문에 이 키 큰 장은 항상 깊이가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현재 이 키 큰 장의 깊이도 총 700이거든요. 그래서 유리 선반으로 시공을 해두면 안쪽에 물건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조명도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는 뭐 가전 소물이 되었거나 아니면 내가 자주 쓰는 물건들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서랍으로 진행을 해 두었습니다. 닫아 볼게요. 손잡이도 블랙이죠. 사람들이 손잡이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손잡이는 사실 전체적인 인테리어 마감과 결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번 동탄 현장은 전체적으로 우드 느낌의 내추럴한 느낌으로 꽉 채워 놓았고 포인트가 되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커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 그레이 또는 블랙이에요. 손잡이에서도 같이 결을 맞춰 두었죠. 높은 층고는 모두 수납으로 채워서 조금 높지만 사다리를 딛고라도 수납할 수 있도록 버리는 공간은 하나도 없게끔 설계하였습니다. 오븐과 LG 시그니처 냉장고가 아일랜드 센터에 놓여져 있고요. 바로 이 공간이 그냥 일반 키 큰 장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숨어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볼게요. 짜잔! 생각하지 못했던 공간이 나오죠? 바로 이 창문이 있는 이 공간을 딱 보시면 아, 건축의 구조가 원래 이렇구나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쪽에 있는 창은 사실 건물의 외벽에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결정을 하는 쭉 긴 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키 큰 장을 벽을 모두 채우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를 막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포켓도어를 넣고 홈바 공간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커피 머신 같은 거나 아니면 얼음 제빙기를 놓기도 좋아요. 손님이 오셨을 때는 이 공간을 열어두고 뭐 간단한 내용들을 좀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닫아놨을 때는 전체적으로 평면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 안쪽은요, 상문의 측면까지 모두 우드로 밀어 넣었고, 상판이 트래버틴 세라믹이거든요. 아일랜드랑 결을 같이 했는데 상판과 벽면 그리고 이쪽 측면까지도 모두 마감을 해놔서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썼던 소재와 좀 분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죠. 사실 가구들은 대부분 이쪽 선에서 끝나거든요. 하지만 창문 뒤쪽으로 가는 그 공간까지도 수납할 수 있도록 상판이 넓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래 부분은 모두 서랍으로 구성을 해서요. 홈바 공간에는 사실 서랍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큰 서랍을 열었을 때는 안쪽에 속서랍도 놓아서 커트러리를 수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다시 닫아서 깨끗한 느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된 키 큰 장 자체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이 주택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사실 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요, 최근 유럽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트래버틴 세라믹이에요. 트래버틴 세라믹은 사실 트래버틴 자체는 천연석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이 흐르는 것 같은 마치 물결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이 특징이고, 실제의 트래버틴 천연 대리석은 이렇게 기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라믹에서 굉장히 내추럴하게 잘 재현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측면까지 모두 세라믹으로 내려서 마감을 한 것은 제가 처음에 들어왔었듯이 이 메인 출입구에서부터 들어오면서 보는 곳이 바로 이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상판과 양쪽 측면을 같이 세라믹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화로운 그런 느낌을 냈어요. 아일랜드 전면부에서 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드로 모두 도어를 해두었는데 고객님이 바깥 도어를 여다지가 아니라 서랍을 쓰고 싶어 하셨어요. 만약에 여다지라면 이런 부분을 이음새가 손잡이가 없이 마감을 하는 게 조금 쉬운 부분이 있지만 서랍일 때는 좀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랍을 열면 어떻게 열어야 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것은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서랍재는 전동입니다. 제가 손만 갖다 대었는데도 문이 스르르 열리고요. 하부에는 이렇게 허리를 굽히지 않고 발로 살짝만 해도 짠 하고 열리는 전동입니다. 블럼의 전동 터치 서랍을 장착을 해서 바깥쪽 서랍은 손잡이 이음새가 없게끔 깨끗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와 보시면 이곳에 우드 슬랩이 짠 하고 올라와 있죠. 전체적인 주방의 톤이 굉장히 밝은 오크의 내추럴한 느낌이었고 상판도 밝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주택의 컨셉은 조금 어두운 우드들이 같이 군데군데 섞여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 바로 맞은편이 거실인데 거실에도 루버가 이렇게 쭉쭉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느낌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고객님과 의논을 많이 하다가 결론에 도달한 것이 바로 진짜 나무를 가져다 놓자. 이 나무의 수종은 월넛이에요. 월넛의 이 두께감과 이 전면에서의 이 나무의 내추럴한 굴곡을 그대로 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올려서 여기 간단한 홈바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높은 의자를 두고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이 밑에 공간은 서랍으로 열면 윗부분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여닫이 수납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이 위치에는 사실 후드가 내려와야 되겠죠. 하지만 후드가 내려오지 않고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장착을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후드가 배기가 빨려 들어가는 구성이고요. 싱크볼에서 사용한 부분은요. 싱크볼 자체는 블랙 컬러네. 보통은 우리가 스텐 컬러 싱크볼을 이용을 하죠. 블랑코의 제품입니다. 블랑코 서블라인 800 사이즈인데요.
전체적으로 블랙들을 하나씩 이용해야 됐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삼성 비스포크나 아니면 싱크볼, 이 액세서리도 모두 블랙 계열로 마감을 하였고요. 수전은 최근에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그로웨이 아쿠노 셀렉트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나오고, 아쿠노 셀렉트 수전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자칫 간과하는 것들이 세제 수전이에요. 우리가 아일랜드에서 설거지를 하면 퐁퐁을 써야 되는데 퐁퐁을 올려놓으실 건가요? 안 됩니다. 저는 고객님들한테 퐁퐁 제발 사용하지 마시고 세제 수전 사용하자라고 그런 권유를 드려요. 특히 그로웨에서 세제 수전도 나오는 것을 모르시는 고객님들도 있으세요. 이 수전을 고가의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해두었기 때문에 같은 무광으로 세제 수전까지 세트감 있게끔 시공해드린 그런 현장입니다. 메인 주방에서 전체적인 느낌을 보셨다면 진짜 주방 멋있다. 그런데 여기서만 살림하면 내가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드실 거예요. 전원주택일 경우에는 이렇게 아일랜드에서만 모든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되시죠. 키 큰 장으로 뒷면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좋은 동선으로 보조주방으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에서 시공해둔 포켓볼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보조주방에서 설명할 부분이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건물의 전체적인 모양을 이해해야 돼요. 보조주방은 항상 짜투리 공간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조주방이 이렇게 벽면이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왜냐? 건물이 라운드거든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정말 멋진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보조주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고민이 되기 마련이죠. 자, 우선 보조주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도어를 볼까요? 이 도어는 보일러실 공틀 도어입니다. 가구에서 도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문틀이 없고 그냥 벽처럼 깨끗하게 마감이 되었는데요. 벽면에서 사용했던 도장 컬러와 동일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더 깨끗하게 마감되었고, 손잡이도 돌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매립을 해두었습니다. 쭉 따라 들어와 보시면요. 와, 이 작은 공간에도 보조주방을 만들 수 있구나. 왜냐? 주문 제작 가구이기 때문이겠죠? 층고가 워낙 높아서 천장의 후드는 좀 관을 내려서 사용을 했고요. 라운드로 하부장을 연결을 했어요. 장은 이곳까지이지만 상판 끝까지 연결을 하고 이 끝에도 도어를 달아서 정말로 죽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너무 작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셨지만 라운드 끝에까지도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상판이 또 오밀조밀하게 잘 나왔어요. 바로 뒤편에 보이는 공간은 이 높은 층고를 모두 채워서 세탁기와 냉장고장 자리입니다. 이런 정도의 팬트리라면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잔짐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죠. 보조주방의 문을 닫고 나왔는데요. 이제 거실 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주방과 거실의 디자인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메인 주방이 아일랜드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실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우드 슬랩을 봤었죠. 우드 슬랩의 월넛 컬러와 바로 이 벽면에 시공해둔 인테리어 루버의 컬러의 결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반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거실 루버에서부터 이제 따라 들어오는, 사실 여기는 보통 거실장을 걸죠. 하지만 요즘은 거실장을 걸지 않고 TV 뒤에 모든 셋톱박스를 넣기 때문에 하부에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오디오를 넣을 수 있는 판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월넛은 아일랜드에서 사용하였었던 월넛 떡판, 그러니까 우드 슬랩과 같은 제품으로 만들어 두어 바닥에 바로 오디오를 놓지 않고 올릴 수 있도록 거실장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디테일입니다. 마스터룸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우선 들어오자마자 침대가 위치한 맞은편 하부를 보시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했었던 오크 계열로 같이 무지주로 거실장을 대신할 수 있는 선반을 시공해 두었어요. 저 위치에 TV를 거신다고 하십니다. 안방으로 들어와서 맨 왼쪽에는 벽처럼 보이는 그런 붙박이장이 있어요. 전체적인 컨셉은 우드와 블랙이지만 이렇게 꽉 막히는 느낌이 있는 곳은 벽면과 동일한 도장으로 마감을 해서 복도의 연장을 느낌을 주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스터룸도 층고가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의 붙박이장은 저 윗스라이까지지만 그 위에 공간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납으로 채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의 디테일들도 계속 블랙 포인트가 반복이 됩니다.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열어보면 바로 조명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센서 조명으로 해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 높은 붙박이장은 안쪽이 생각보다 좀 어두운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위에서 조명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안쪽에 센서 조명을 해두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안방에 들어와서도 있는 그 무지주 선반이 오크였잖아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을 따라보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룸에서 연결이 되는 드레스 공간인데요. 드레스 공간의 시작점부터 이렇게 건식 무늬목으로 제작이 된 층고가 아주 높은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붙박이장의 시작이 여기서부터라면 쭉 따라보면 이 건식 세면대까지 모두 우드로 마감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안쪽으로 따라 보시면 이렇게 스타일러도 있고요. 스타일러의 장소를 항상 고민들을 하시죠. 저는 문 열고 들어와서 바로 보이는 마감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들여와 보이면 이 스타일러가 물론 문 안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바깥에 있는 편이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기계가 보이지 않고 코너를 살짝 돌면 보이는 그 위치에 위치하였습니다. 쭉 오시면 이곳에는 세면대 공간이 있고요. 세면대의 서랍 하부 가구도 연결이 되었던 붙박이장과 같은 제품, 손잡이도 사이즈만 다르지만 같은 제품으로 시공을 해 두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집에 드레스룸이 없으면 조금 서운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 양개 포켓도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와서 서 보니까 이 높은 층고가 조금 체감이 되시나요? 사실 작은 드레스룸이에요. 크지 않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전체를 모두 채우고 내부가 모두 훤히 보이는 그 유리도어로 하자라는 게 우리의 컨셉이었습니다. 바깥에 유리도어를 하자면 너무 화려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드레스룸의 양쪽을 11자로 시공을 하고 보시면 조명도 볼 수가 있어요. 양 측면에 모두 조명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가 있죠. 드레스룸이 작지만 정말 밝고 옷도 한눈에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뽕뽕뽕뽕뽕뽕 작은 구멍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노의 시그니처 팁입니다. 저희는 모두 다 이동 선반과 이동 옷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 어디에든 추가 선반이나 옷봉을 시공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위아래 옷을 걸고 맨 위에는 워낙에 높기 때문에 박스들을 수납을 하지만 3천 정도의 높이면 박스가 하나로 안 돼요. 2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칸에도 모두 유리 선반을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옆에는 거울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바로 옷 매무새를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이 공간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간 쪽에 있는 이 장은요, 가방장입니다. 자, 문을 열어보면요.
이 뒤쪽에 거울 시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명품 매장이나 정말 고급스러운 쇼룸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이거든요.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진열해 두면 공간이 깊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위에 층에 위치한 첫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요, 방들이 다 개성이 제각각 달라요. 이 방을 설계할 때는 드레스 가구는 굉장히 심플하게 풀자라고 의논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마감이 좀 묵직하고 디테일들이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간살로 파티션이 있고 침대 헤드 쪽에도 우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가구까지 너무 디테일이 많으면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은 천장까지를 모두 하나의 문으로 분절이 되지 않고 비규격으로 도어를 제작해서 채웠습니다. 이 도어의 컬러는 마찬가지로 벽면 컬러와 동일하게 하였고요. 디테일은 이렇게 손잡이에서만 줬어요. 하지만 거울이 또 없으면 너무 아쉽겠죠?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보다는 안쪽에 이렇게 거울 문을 시공을 해 두었는데, 이 손잡이조차 징그레이로 시공해 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레스룸의 가구가 너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깨끗하게 마감이 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같은 층에 위치한 두 번째 방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같지만 구성이 조금 달라요.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 원래 그 전 방에서는 붙박이장이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는 벽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에는 조금 더 큰 드레스룸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공간을 나눠 놓으셨어요. 이렇게 유리로 중문을 만들어 두셨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드레스룸이 따로 있을 때는요, 꼭 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시스템을 하기에는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이고 가구형으로 저는 그럴 때 추천을 드립니다. 가구형을 구성을 하고 상부에는 모두 조명을 넣은 우노의 시그니처 가구형 오픈 드레스룸입니다. 공간이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니라 빗각으로 벽이 누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성의 드레스룸으로는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너 공간까지 모두 마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 긴 옷도 수납하고 잔짐이나 아니면 스카프, 가방, 목도리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장들도 만들어 두었어요. 하부에는 충분한 서랍을 구성을 해 두었고요. 코너 공간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층고가 아주 높기 때문에 맨 위에 공간에는 박스들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다 단을 올려 두었습니다. 루프탑 같은 느낌을 주는 꼭대기 층입니다. 엄청나게 큰 창이 있어서요. 이 공간은 이제 고객님이 취미실로도 사용을 하시고 집무실로도 사용을 하시려는 그런 꿈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이런 멋진 공간에도 어딘가에는 가구가 필요하기 마련이죠. 어떻게 숨겼을까요? 건축에서부터 이 공간을 계획을 해 두셨었는데요. 벽면은 모두 도장 마감이고요. 바로 이 공간에서부터는 가구입니다. 양쪽은 막혀있는 EP 마감이고요. 이 문을 밀어보겠습니다.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닫으면요, 작고 완전한 드레스룸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주택의 특징은 각 공간들이 완전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층에서도 드레스룸과 욕실이 모두 별도로 있는 거죠. 이 공간은 천장까지 모두 수납으로 채워서 옷들도 충분히 수납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하부를 보시면요, 영상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안쪽으로 분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는 분배기를 가릴 수 있는 도어를 설치하고 그 앞으로도 선반을 넣어서 모두 다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공간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양쪽으로 오픈장 가구에는 모두 조명을 넣어서요. 조도를 충분히 확보하였고요. 생각보다 높고 깊어서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되는 완전한 드레스룸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통은 우리가 당기는 문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 문이 이렇게 나오면서 간섭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열어 놓아도 아무런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밀 수 있는 도어를 설계하였고, 그를 위해서 히든 경첩으로 경첩이 도드라지지 않게끔 그렇게 시공해 두었습니다. 입구에 위치한 현관으로 도착했습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하나요? 현관 정말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큰 주택인 경우에 처음 만나는 가구는 바로 현관 신발장입니다. 손님이 처음 들어오셔서 이 첫 번째 가구를 만나는데요. 이 가구에서는 내가 이 집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컨셉이나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신발장이 다른 집보다 조금 낮죠? 바로 이 위에는 계단이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아래 공간을 신발장으로 구성해 놓으신 알찬 공간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문을 열면 이렇게 CCTV도 가구 안에 들어가게끔 설계해 두었고요. 높이는 낮지만 선반을 굉장히 촘촘하게 시공을 하여서 수납력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공간이 낮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하부는 살짝만 띄우고 조명까지 설계해 두었고, 우리가 이 집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추럴 오크의 도어 그리고 블랙 손잡이의 포인트를 잘 살려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동탄 글렌힐즈 56의 타운하우스 주택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저희가 디자인하고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손님처럼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가구를 시공할 때와 다르게 우리가 청소도 해두고 커튼도 해두고 하니까 저희 가구에서 잡았었던 컨셉이 더욱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주택은요, 드레스룸부터 주방 또는 아주 작은 공간들까지도 건축주님의 개성이 그대로 살아나는 그런 현장이었는데요. 처음에 건축주님을 만난 지가 벌써 1년 반이 지나갑니다. 처음 주택을 설계할 때부터 저희와 인연을 맺으셨거든요. 이런 내추럴 오크의 느낌들이나 아니면 엣지 있는 느낌들까지 건축주님의 성품이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운호가구 고은혜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다양한 영상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운호가구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